이 선관위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얘기 좀 주세요. 국회 허위 답변을 11번이나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영장 관련돼서 국회에 한 번 허위 답변한 것 같고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수차례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해 왔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선관위가 셀프 개혁한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셀프 개혁 논란, 조직 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 외부 인사 참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조직 정화 작업할 것이다. 대국민 사과도 검토 중이다. 감사원 감사 불법이다라고 감사 저항했던 선관위, 감찰 결과로 딸, 아들,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이제 와서 셀프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셀프 쇄신 때마다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었거든요. 소쿨 투표 때 셀프 개혁 근본적으로 개혁 못했습니다. 고위직자료 특혜 채용 논란 때 셀프 개혁 설치하고 석 달 뒤 첫 회의했어요.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조직 개편 필요성 때도 셀프 개혁 조직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셀프 개혁. 권영진 의원님, 선관위가 셀프 개혁한다는데요? 자다가도 웃을 일이죠, 소가. 자다가도 소가?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 셀프 개혁 몇 차례 문제될 때마다 자기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감시 못 받겠다, 감사 이렇게 해서 셀프 개혁했지만은 점점 더 나타나는 비리 종합 세트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혁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878건이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 없이 그걸 당연시해요. 우리는 가족회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되어 왔는데 왜 외부에서 이렇게 간섭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셀프 개혁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고강도 개혁을 해야 되죠. 저건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헌재의 2월 27일 결정이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날 두 가지 국민들이 보면 놀랍고 충격적인 발표가 두 가지가 납니다. 하나는 감사원이 대규모 지금 선관위의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간부란 사람들은 자기 아들, 딸들 마음대로 임용시키고 그게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그거 가족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선관위의 뻔뻔한 비리종합선물센터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걸 감사했던 감사원을 헌법재판소가 그거 헌법 위반이다.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낸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의 면죄부를 헌법재판소가 준 거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다시 헌재가 다루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 97조에 보면은 우리가 정부의 회계감사 그리고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직무 감찰을 위해서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감찰 대상 범위가 감사원에 어딜 건가? 이거는 감사원법 24조에 나와 있거든요. 감사원법 24조에는 모든 법률적인 행정기관들 다 공무원들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데를 세 군데를 정해둡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감사원이 감사할 여기에 선관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과 그리고 감사원법에 따르는 합헌적인 건데 이걸 왜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이라고 해서 선관위에다가 저 종합비리 세트인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지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다시 한번 이걸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한테 셀프 개혁 못 믿겠다, 맡길 수 없다라는 강한 반대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채용 비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국회가 2022년에 이미 가족 채용 통계를 11차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자료와 통계를 11차례 국회가 따져볼 테니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한 거예요. 그때마다 선관위가 별도 관리 안 한다, 관련 정보 없다라는 허위 사실로 거절을 했다라는 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선관위 부모 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도 만들고 관리하고 업데이트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국회에 관련 자료 없다,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허위였습니다. 감사원 2022년 당시 채용된 직원 자녀 최소 16명 이를 알고도 축소까지 했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알기를 조기현 변호사님, 선관위가 국회 알기를 뭘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이제 저런 태도로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을 대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부패가 쌓여왔던 것 같고요. 차제에 인사 채용 비리 자체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한 저런 허위 답변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시작은 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안에도 있습니다만 이 권한에 대한 헌법적 해석 문제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의 비위를 파헤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문제는 별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헌법기관 간 기능과 이 견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감사헌법 24조가 명시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기관인 경우에는 대통령에 속하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전체 헌법 취지에 맞다는 명확한 해석이고 이 부분에 대한 헌법 해석상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 감찰이 없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선관위 내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내부에 뭐 지금 외부인 감사관도 임명했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미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3년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사무총장이 외부 인사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고요. 이후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감사원이 마치 만능처럼 해석될 수는 없는 게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기관이고 4급 이상의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감사원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나와서 답변한 태도를 보시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등 표적감사로 비판받았던 내용들을 보십시오. 감사원이 감사권 행사를 정말 냉정하게 국가기관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만 하고 있느냐. 정치 권력을 위한 감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그 기능을 네. 명확하게 한계를 지적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야의 이론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국회에게 허위 답변까지 할 정도로 선관위가 자녀 채용 비리를 꽁꽁 숨겨왔다라는 대목을 사실 질문드리고 싶었었는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국회에도 허위로 답변을 하면서까지 숨겨왔던 친인척 채용 비리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았으면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 감사는 불법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 법률상의 어떤 해석 문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 상황이에요. 국회한테 허위 답변한 것도 이거 범죄 아닙니까? 아니, 저희 이제 문서형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에 해당이 되는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예전에 야당이 법무부 장관 탄핵했을 때 탄핵 사유 중에 3대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국회와 국문을 무시했다라는 걸로 관련된 설명이 야당 의원을 째려봤다.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 라고 해서 탄핵 사유가 들어갔잖아요. 이거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법법 얘기하지 말고요. 이 법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 하는 거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하는 법원과 틀려요. 약간 정치적인 것이 가미된 법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서 유연성을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법 문구에만 너무 엄격히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자고요.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으면 이 비리를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몰랐죠.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도 소문에 의해서 막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채용비리와 관련된 거 이거 감찰이나 감사가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으면 이거 드러났습니까? 5년, 10년 평생을 가죽회사를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찰이 잘못됐다 잘못 안 했다 떠나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 떠나서 비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 비리도 뭐 한두 개라면 모르겠어요. 이거 거의 뭐 백화점 수준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감사는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내부적인 비리가 썩을 대로 썩어서 골마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칼날 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고 직무랄지 회계에 있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개혁을 할 때요.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개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사기업에서는 있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기 직전에 뭔가를 구조조정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공공기관일지 공무원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3번이나 문제가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국회에서까지 뭐 자료 내라는데 없다고 끝까지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가족회사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맨날 짬짬이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뭐 외부 인사가 참여한 뭐 기구를 만들겠다? 외부 인사는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천하겠죠.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부 기관이 외부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나왔으니까 감사원법이랄지 선거법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뭔가 감사원이 적어도 인사비리 채용이랄지 회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줘야지 이 부패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지. 이게 헌재 결정까지 나와서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성역이 돼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할 겁니까? 이건 민주당도 여기 동참해야 하고요.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파나 이념과 상관없이 이건 당연히 당에 상관없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선관위를 개혁하는 데 좀 앞장서야 합니다.